초등학생 때 진짜 닳도록 읽었던 것 같아요. 강박증, 완벽주의, 착한 아이 콤플렉스, 다른 청소년 소설들이 너무 유치해서 싫다, 나는 좀 어두운 소설을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청소년 판타지 SF 소설을 좀 가져와 봤어요. 이번 영상을 좀 기획하면서 제가 청소년기 때 어떤 이야기를 좋아했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소설을 고를 때 가장 중요했던 기준은 일단 재미있을 것. 근데 또 그러면서도 사실 재미있으려면 영화나 드라마, 넷플릭스, 유튜브 보는 게 더 좋잖아요. 넷플릭스 추천이 아니라 책 추천을 받으려고 이 영상을 찾아주신 분들은 책이 주는 고요함을 좋아하고 또 그 고요함 속에서 생각하고 성찰하고 싶은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미있으면서도 생각할 거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박소영 작가님의 스노우볼입니다. 영하 41도의 혹한기가 찾아온 근미래가 배경입니다. 이렇게 추운 상황에서 따뜻하고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 스노우볼이라는 그런 봄구역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스노우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리얼리티 드라마로 만들어서 방송을 해야 하고, 또 스노우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발전소 등에서 일을 하면서 스노우볼 사람들의 일상을 드라마로 보면서 즐깁니다. 주인공인 전초밤이라는 아이도 스노우볼 바깥에 살고 있는데 우연한 계기로 스노우볼에서 배우가 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소설이 특히 좋았던 점은 교훈, 착한 전개, 청소년의 순수함이나 밝음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 이야기였다는 점. 주인공인 초밤이도 항상 선한 선택을 하거나 올바른 생각만 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청소년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이 소설은 브이로그를 왜 보지? 하는 작가님의 의문에서 뻗어나온 소재라고 해요. 요즘에 또 많이들 관음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관찰 예능이나 브이로그나 이런 것들이 흥행하기도 하고, 또 음지에서는 몰카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작가님이랑 같이 생각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천작은 요 낸시 파머의 전갈의 아이입니다. 요 소설은 미래사회의 마약 왕국이 배경입니다. 마약왕은 불사를 꿈꾸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이 늙었을 때 장기를 갈아 끼울 대체품으로 클론을 만들었는데요. 이 클론이 자아와 감정을 갖게 되고 또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제법 두꺼운 책이어서 부담스러우신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루할 틈 없이 빨리빨리 읽히는 소설이에요. 지지부진하게 흐르지 않고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다만 아동학대 묘사가 초반부터 굉장히 잔혹하고 자세히 나와서 그런 거 잘 못 보시는 분들에게는 주의를 요하는 작품입니다. 이건 좀 여담인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도서관 추천도서의 도장 깨기를 한다고 그 시계태엽 오렌지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때의 정신적인 충격이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그 추천도서 목록이 일반적인 초등학생의 정서를 생각하고 만든 리스트인지 아직도 의문이고, 사실 물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잔인한 고전 이런 거 보면 안 된다 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또 이런 묵직하고 어두운 소설에 좀 흥미가 있으신 분들한테 비룡소의 블루픽션 시리즈 이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 정갈의 아이도 그렇고 기억 전달자,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두 개의 다리를 걷다 이런 훌륭한 소설들이 있는 시리즈거든요. 어려웠을 때부터 제 취향을 만들어 그런 시리즈이기도 하고, 또 성인들이 보기에도 아주 괜찮은 소설들입니다. 다른 청소년 소설들이 너무 유치해서 싫다, 나는 좀 어두운 소설을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리즈 잘 살펴보시면 괜찮은 것들 많이 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김나경 작가님의 이 1931 흡혈마전이라는 소설을 추천드릴게요. 주인공은 14살 희덕이에요. 희덕이는 배울 수 있을 때까지 배워라 라는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여자 고등 보통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숙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던 희덕이는 새로운 사감 선생님인 개월이 동료 선생님의 피를 빨아먹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그렇게 희덕이가 흡혈귀 개월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1930년대 일제강점기의 경성을 그리고 있고, 또 흡혈귀가 나옵니다. 그래서 책 곳곳에 당시의 조선어 교육 금지 정책이라든지 실제 독립운동 사건들이 등장하면서 역사소설로서의 가치도 있고, 또 동시에 굉장히 판타지적인 뭔가 흡혈귀, 불로불사, 이능력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 장르적인 즐거움도 잘 잡고 갑니다. 그리고 여성 억압, 여성 교육에 대해서도 꼬집고 있어요. 나 해석 전시회 보러 가자 이런 대사들도 은근슬쩍 나와주고, 또 그런 거를 발견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긴 장편이어도 좋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또 여자 기숙사 얘기 정말 좋아하고 또 모험하는 얘기도 좋아하거든요. 기숙사 룸메이트들과의 이야기가 좀 더 나왔거나, 또 희덕이랑 개월이가 만주로 가는 모험길에서 생기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더 읽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희영 작가님의 나나입니다. 교통사고를 겪은 두 아이의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영혼이 빠져나왔지만 또 육체는 멀쩡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두 아이의 영혼은 영혼 없이 떠도는 그 자신들의 몸을 바라보게 됩니다. 강박증, 완벽주의, 착한 아이 콤플렉스 등등을 가진 학생분들이 읽으면 좋겠다. 굉장히 위로받는 소설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두 아이가 자신의 몸을 빠져나와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나 스스로에게 무관심하고 엄격하게 굴었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면서 좀 더 나답게 사는 게 뭔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저승사자처럼 이 두 아이들에게 지금 상황을 설명해주는 그런 선령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선령이 아이들에게 뭔가 은근슬쩍 꼭 필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방향을 좀 제시해줘요. 처음에는 좀 이 선령이 뭔가 좀 너무 명언 로봇 같다? 명언 봇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선령의 역할이 좀 이상적인 어른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비단 소설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그러니까 어린이들,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들의 태도가 뭔가 선령처럼 이런 조력자 NPC처럼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퍼플레인에서 제공받은 붉은 실끝의 아이들이라는 소설이에요. 주인공인 유리는 예지몽을 보는 아이예요. 근데 자신한테 그런 초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잘 숨기고 살아왔는데 같은 반에 시아라는 아이에게 들키게 됩니다. 근데 시아도 자기가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시아가 가진 초능력은 자기가 걱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초능력이에요. 아, 오늘 내가 밖에서 넘어질 것 같아 라는 걱정이 들면 그날은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유리한테 평행우주의 다른 유리들이 찾아와서 네 친구 시아의 초능력이 이 세계를 멸망시킬 초능력이라고 알려주면서 시아를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왔던 뭔가 SF 이능력물과는 좀 되게 많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소설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찾으면 붉은 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유리와 또 평행우주의 유리들 그리고 시아 이 세 존재들이 붉은 실로 연결된, 그러니까 반드시 만나게 될 운명이고 동시에 굉장히 비극적인 운명을 가진 관계예요. 읽으면서 사실 좀 많이 마음이 아픈 부분이 많았습니다. 작가님을 검색했는데 청소년 SF를 주로 쓰시더라고요. 근데 좀 왠지 모르게 저는 요 심리 묘사 하시는 게 저의 그 피폐물 로맨스 레이더망을 좀 자극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의 로맨스를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이 쓰신 또 퀴어 로맨스 소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볼까 생각 중입니다. 좀 약한 사람들끼리 사랑하고 필연적으로 서로를 상처 입히게 되고 그럼에도 꾸역꾸역 어떻게든 살긴 살아야 하는 그런 비극적인 인물들의 감정을 그리면서 독자들을 늪으로 좀 빠뜨리는데 작가님이 아무래도 망사랑 로맨스 판타지를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를 위해. 그리고 다음은 YASF 시리즈라고 해서 이지북에서 나온 영어덜트 사이언스 판타지 소설 시리즈들이에요. 먼저 너의 이야기를 먹어줄게 라는 소설은 이제 도서부장인 세월이가 요즘 도서관에 책도둑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책을 뜯어먹고 있는 괴물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진짜 리터럴리 말 그대로 괴물이에요. 근데 이 괴물이 화괴라고 이야기를 먹는 괴물이에요. 이야기를 먹고 사는 괴물. 이제 세월이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이렇게 책도둑을 놔둘 순 없으니까 책 말고 아이들의 고민을 먹는 걸로 합의보자 이렇게 해서 고민상담부를 같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진로, 친구, 연애 고민부터 뭐 가정사까지 다양한 학생들의 고민들을 우당탕탕 해결하는 그런 소설이에요. 화괴의 과거, 비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좀 풋풋한 로맨스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내 첫사랑은 가상 아이돌이라는 소설인데 주인공 아리는 어느 날 옆집의 죽은 아이돌 지망생인 은우에게 고백을 받게 됩니다. 은우가 죽기 전에 아리를 아주 좋아했고 그래서 죽고 나서 아리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컴퓨터에 자신의 데이터를 모두 옮겨놓고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속에서 은우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아리가 은우의 집에 오게 되면 실제 은우를 만나는 것처럼 볼 수도 있고 자유롭게 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이게 제가 뭐 제목이나 표지를 보고 되게 가볍고 귀여운 이야기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딥다크한 고민을 담고 있는 그런 뭔가 SF 로맨스예요. 이 데이터로 만들어진 은우를 사랑하게 되면서 아리는 점차 뭔가 현실 세계를 잊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이 데이터로 만들어진 은우가 정말 비현실일까? 그러면은 은우에게 느낀 이 아리의 마음은 헛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또 동시에 아리가 얼른 현실로 돌아와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걱정도 들었고 요즘 또 메타버스 AI 하잖아요. 시의성도 있고 이것저것 고민하게 해주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그리고 제로럭키 소녀 세상을 바꿔줘
미래를 볼 수 있는 소녀 미우가 학교에서 같은 능력을 가진 이 소년을 만나게 되면서 불행한 운명들을 바꾸고자 고군분투한 이야기입니다. 미우는 운명은 어차피 바꿀 수 없다고 약간 무기력해진 상황이었고, 이 소녀는 뭐 운명이란 게 고정된 게 아니고 우리가 바꿀 수 있으니까 회피하지 말고 한번 부딪혀보자 라는 입장을 가진 아이예요. 미우가 소년을 만나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읽어보니까 뭔가 판타지적 요소, 그리고 SF적 상상력, 하이틴 로맨스, 요 세 가지가 합쳐진 시리즈인 것 같아요. 이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분들까지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몰입 유발하는 거대한 세계관의 장편 시리즈물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김혜진 작가님의 완전한 세계 시리즈입니다. 여기서 아로와 완전한 세계라는 소설을 초등학생 때 진짜 닳도록 읽었던 것 같아요. 주인공 아로가 도서관에서 발견한 완전한 세계 이야기라는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그 완전한 세계 속의 12나라를 모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그냥 되게 재밌어서 읽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름대로 뭔가 철학적인 고민이 담긴 책이더라고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완전함이라는 게 진짜 모든 불완전함을 배제한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불완전함까지도 가져야만 완전함이 진짜 완전함이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타라 덩컨입니다. 자신이 마법사라는 사실을 알아챈 평범한 소녀 타라가 아더월드라는 행성으로 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더월드와 지구를 왕래하면서 동료들도 만나고 여러 위기를 해결하고 하면서 제국의 후계자로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이 종종 해리포터랑 좀 비교가 되곤 하는데 해리포터보다는 모험 성장의 요소가 좀 더 강하고 더 발랄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요 헝거게임 시리즈입니다. 이 책은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죠. 복제국가의 잔혹한 게임이 계기가 돼서 혁명의 불꽃이 된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책을 아마도 중학교 때 샀어요. 근데 이거를 진짜 친구들한테 한참 빌려줬다가 겨우겨우 제 손에 다시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상태가 되게 좋죠. 개인적으로는 영화도 괜찮았고 책도 괜찮아서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마리사 마이어의 루나 크로니클 시리즈입니다. 신데렐라, 빨간 모자 등의 동화를 소재로 해서 만들어낸 SF 판타지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 시리즈인 신더 이야기를 해보면 몸의 일부가 기계인 소녀인 신더가 정비공으로 일하면서 이런저런 일에 휩쓸리게 되고 동료를 만나서 세계를 위협하는 어떤 악당을 무찌르고 이런 모험 성장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독서에 조금 익숙하시다 하면은 제가 12국기까지도 추천을 드립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착하게 자랐던 소녀가 이 세계로 넘어가서 한 나라의 어엿한 왕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모험 판타지입니다. 정말 순수하고 착하게만 자라왔던 이 주인공 요코가 가면 갈수록 막 사람들한테 배신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하면서 흑화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지 좀 더 훌륭한 왕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정말 훌륭한 왕이 되는 이야기라서 중간중간 짜릿함도 있고 아무튼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거대하면서도 이 디테일한 한두 사람이 감정을 다루기도 하고 이런 소설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분들을 대상으로 한 추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좀 재밌는 거 건지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